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고향 방문 자제를 거듭 요청하고 나섰고 시민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자체를 지금 취소를 하고 있는데. 양천구 신월동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잘못된 항공기 소음값 측정 기준 때문에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평에서 최근 한 달 새 발생한 확진자 수가 지난 6개월간 발생한 확진자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천 소각장을 폐쇄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주민청원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추석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 확산을 걱정해 고향 방문 자제를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추석 연휴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올해 추석은 집에서 보내겠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우리 가지도 않고 올르지도 말라 그랬어. 이 코로나 이거 지금 한참 저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을 해야지. 심지어 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고비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자체를 지금 취소를 하고 있는데. 어디 안 가기로 했어요. 집에 가만히 있기로 했어요. 하나가 와도 다 모이면 다 걸리잖아요. 정부는 추석 연휴 고향 방문 자제를 거듭 강조합니다.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로 이어지는 2주간을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 동안 면제되어 왔으나 금년에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족 대이동 대신 민족 대멈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번 추석 연휴. 코로나19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추석 풍경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자체도 방역에 비상입니다. 특히 은평구의 경우 최근 한 달간 발생한 확진자 수가 지난 6개월간 발생한 확진자 수보다 많아서 그 긴장감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추석 연휴 전까지 지역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또 관련 이슈, 지자체 방역 상황까지 구청장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김미경 은평구청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확진자가 한 달째 매일 나오는 상황입니다. 9월 16일 기준 은평군의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9월 16일 날 0시 기준해서요. 은평구의 누적 확진자 수는 235명이고요. 이 중에 157명은 퇴원을 하셨고 78명은 현재 치료 중입니다. 은평구는 2월 24일 날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지난 8월 15일 기점으로 사랑제일교회나 또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지금 급증했었는데요. 8월 15일 이후에 확진자 수가 157명으로 사랑제일교회 26명, 광화문 집회 12명, 연신내 미용실 4명, 요양병원이 5명, 또 세브란스 병원이 7명, 수색성당이 3명 등 다수의 다수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하루에 제일 많은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8월 19일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27일까지 하루 평균 8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요. 이후에 국민 여러분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잘 지켜주시고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를 지금 보이다가 다행스럽게도 지난 9월 13일에는
8월 10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단 한 명의 추가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8월 10일 이후 한 달 반여 만에 처음으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은 걸 보니까 이 거리 두기를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앞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와 공방이 좀 있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주옥순 대표에게 배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8월 22일 국민들에게 확진자 정보를 알리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정보를 알리고 있죠. 그런데 은평구청 블로그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이름이 직원의 실수로 노출되었다가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옥순 대표가 서울 서부지검에 저와 담당 공무원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를 하였죠. 그래서 은평구에서는 지난 2월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8월 14일까지 약 6개월 남짓 동안 확진자가 78명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8월 15일 이후에는 9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그 2배에 가까운 155명이었습니다. 그중에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여러 명 있었는데요. 주 대표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에 은평구의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하여서 은평 구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에 대한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행 법상에 구상권 청구에 한계가 있고 또 감염병 확산 시기에 금지 행위 중에 대규모 집회 주도가 들어가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금 현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본인 실명을 공개했다는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주옥순 대표에게 이번에 1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형사 고발과 또 민사소송 청구를 완료하고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배상금 전액은 은평구의 코로나19 대응 비용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또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부은 만큼 앞으로도 은평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수도권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방역과 관련해서 주민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조정 방안이 이제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음식점이나 카페, 또 운영 제한 및 학원 실내 시설 등에 대한 집합 금지가 조금 완화됐지만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고요. 또 출입자의 명부 작성이나 매장 좌석 이용 제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한 테이블 내에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거리 두기를 실천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PC방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기존의 집합체 제한 대상의 방역 수칙에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 금지나 음식 섭취 금지, 또 흡연실 운영 금지 등 3개의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의무가 추가로 부과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밖에 실내 50인이나 또 실외 또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를 하고 있고요. 고위험 시설이나 교회 등에 대해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에서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일부 일탈로 인한 감염병 재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방역 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급한 외출이나 모임과 다중 이용시설 이용을 삼가해 주시고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긴장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심리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좀 다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양천 지역의 수건 과제죠. 항공기 소음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난달 열린 항공기 소음 측정 관련 설명회 현장을 보도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전해드렸는데요. 설명회 이후에도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소음 측정 장소와 기간을 두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심다혜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에서 25년째 살고 있는 정완채 씨. TV 볼륨을 높이는 게 일상입니다. 비행기가 지나갈 때까지는 신경이 그쪽으로 갔다가 또 비행기가 지나간 뒤에는 다시 돌아서 이제 TV를 보게 되고. 이런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한국공항공사는 방음창 등을 지원합니다.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인 웨클에 따라 1종과 2종, 3종 가나다 지역으로 나누는데 85웨클 이상 지역에는 이주와 토지 손실 보상을, 75웨클에서 85웨클 사이 지역에는 에어컨과 방음창 설치, 전기료 등을 지원합니다. 정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14동은 3종 다 지역으로 그나마 연 20만 원의 전기료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동 주민들에게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소음 지원을 받는 동과 받지 못하는 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불과 30m도 떨어져 있지 않는 14동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소음 지원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앞동의 경우 소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가 30%가량입니다. 14동은 에어컨이 다 달아지고 우리들은 하나도 안 달아지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비행기 때문에 못 살겠어. 세부개면. 하여간 2시만 되면은 3시만 되면은 아주 따락따락해. 우리 좀 문 열어놓고 사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이 공평하게 저희도 좀 혜택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민으로서. 소음값을 측정하는 기관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주민 민원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한 아파트 안에서는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입니다. 이 시형 아파트는 같은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생활권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경계선을 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번 또 경계선에 민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불가피한 측면인데. 일부 주민들은 소음을 측정하는 시기를 두고도 민원을 제기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김포공항 인근에서 50개의 측정 지점을 정하고 한 지점에서 일주일 동안 소음을 측정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측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행기 횟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의 측정 소음값을 향후 5년 동안의 주민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대표값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올라가서 새 층으로 쌓아야 되겠다라는 심정인데 지금은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아닌 코로나가 좀 많이 나아지고. 서울지방항공청은 항공기 수요가 회복된 후에 소음을 측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만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과거 자료와 미래 수요를 감안하겠다는 해명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뭐 항적 자료도 있고 저희가 그 소음 등고선을 그릴 때는 미래의 수요를 예측해서 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자료를 유출을 해서 전문가 자문을 거친다는 얘기죠. 하지만 소음 측정값에 대한 주민 불신이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상황. 실제로 5년 전 조사 당시 주민과 2년간의 진통 끝에 2017년 6월에서야 최종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소음값 측정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넉넉히 가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측정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불신을 가진다 그러면 주민 측에서 요구하는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을 같이 참여시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소음 문제. 소음값 측정에 대한 불신이 크고 측정 장소와 기간에 대한 주민 민원도 거센 만큼 해결책 마련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양천 소각장 폐쇄를 촉구하는 청원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양천구 주민 2만 7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1986년 소각장 준공 이후 30여 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시설을 폐쇄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가 채택한 청원에 대해 서울시는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청원을 소개한 신정호 의원은 쾌적한 주거 생활권 보장을 바라는 양천 주민의 간절함으로 청원이 채택됐다며 도심 지역에 소각장을 새로 설치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교한 중장기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의 대표 상권인 연신내에 공영주차장이 생깁니다. 은평구는 연신내 상점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주차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비 1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은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학교 건물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가련초등학교 건물의 지하 2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은평구 관계자는 연신내는 GTX-A 개통 등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차장 건립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지역 사회 기업이나 단체 등의 방역 물품 기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LG 헬로비전이 은평구에 있는 서부재활병원에 방역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기부한 물품은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로 비대면으로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코로나19가 접촉이 조금 위험해서 저희가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제 안면 인식 열화상 카메라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서부재활병원은 재활치료 전문병원으로 하루 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LG 헬로비전은 지난달 이 병원에 마스크 10,000장을 살 수 있는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702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1.7% 오른 수준으로 내년에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할단 월급으로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23만 6,720원을 받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장 등 총 10,000여 명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에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목공방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연희 목공방은 양천구가 자재 창고로 사용하던 곳을 리모델링해 만들었습니다. 목공방은 지상 2층 건물로 체험 교육장과 목공 기계실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재 만들기 등 다양한 목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양천구는 코로나19 상황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고려해 프로그램 운영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